퇴직은 일찍 하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또 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고령화 추세를 일단 짚어봐야 됩니다. 고령화 추세를 체크할 때는 노인 인구, 즉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노인 인구 비중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노인 인구 비중 기준으로 봤을 때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 이상이면 이미 고령화된 사회, 고령사회라고 하죠. 그 다음 20% 이상, 즉 2006년도에 이미 일본은 그렇게 됐는데 20% 이상인 경우에는 슈퍼 에이지드,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노인 인구 비중은 고령 사회에 거의 들어가는 13.1% 2014년도에 그렇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젊은 층의 이민이죠. 이민자들이, 젊은 층들이 많다가 보니까 그 고령화 비율이 좀 낮은 겁니다. 고령화의 문제점을 생산과 소비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20살이 되기 전에 생산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은 상황, 60이면 사망을 할 경우에는 대충 한 50 전후에서까지 일을 했죠. 노동을 하다가 10년도 안 되는 기간을 소비하는 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해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자식들도 많고 해서 자식들이 하나의 보험 역할도 했죠. 그래서 생산 기간이 거의 30년 이상이 생산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 단순히 생산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소비 기간은 1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과거에는 고령화 문제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세대가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노후 보장이 됐었죠. 그런데 현재는 핵가족 사회로서 세대 간의 그런 보장 역할도 못할 뿐더러 보통 취업을 30 가까이 돼야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 퇴직이라고 해서 50대 초반이면은 이렇게 직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20년 남짓 겨우 생산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까지 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생산활동을 못하는, 정규적인 생산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미래에는 더 암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취업하는 것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는 생산활동에다가 생산을 못하는 그런 기간은 100세 시대를 앞에 두고 50년 가까이 50년 정도가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하다가 보니까 실버 산업이 발전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서비스로 실버타운, 요양원, 효도관광, 노인 수발 서비스가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양 경로를 보면은 시장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에서 나서서 하기도 하고 가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족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오늘날은 가족 부양이 점점 약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노년층의 상황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부양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적 경로가 있습니다. 시장적 경로는 연금이나 예금이나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역모기지론, 그게 그 시장적 경로죠.
영모기지는 주택을 소유한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론과 달리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령자 스스로 모은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각 개인에게 맡기는 거죠. 시장적 경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적 경로는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되겠죠. 국민연금. 그런 그 사회보험 경우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립식이 있습니다. 적립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운영 수익을 노후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미 객출한 걸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부가식은 뭔가 하면 현재 생산층이 세금을 걷어서 지금 있는 노인들에게, 취약한 계층에게 부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진정한 국가적 경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까 적립식은 결국은 내가 낸 걸 내가 받아오는 거고, 부가식은 결국은 현재의 생산층에서 걷어서 국가가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관료 조직의 해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 가족적 경로. 가족적 경로를 보면 특히 그 주목을 이끄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 부양비 분담률을 보면 자식이 54%에 해당됩니다. 일본, 미국, 독일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리고 본인 부담에 있어서는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독일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굉장히 작죠. 역시 복지국가로서 그 면모가 그대로 나타나죠. 공적 부양을 보면 반면에 78이죠. 독일 같은 경우에 가장 높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적 부양이 굉장히 낮죠. 9에 해당됩니다. 연금의 종류를 보면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은퇴 후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에 예를 든다면 국민연금이 되겠죠. 국민연금. 기업연금은 기업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개별적으로 뭐 보험회사에 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겠죠. 각국의 공적연금을 보면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적연금의 제일 출발점은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1889년에 노령 및 장애보험을 도입하면서 오늘날 보험료율이 19.1%에 해당됩니다. 한국 국민연금의 현황을 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1999년에 전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하였죠. 보험료율은 9%에 해당되는데 소득 대체율이 40년 가입 시 평균 소득의 60%, 그 당시 60%였다가 연금의 재정이 고갈을 우려해서 50%로 낮췄다가 또 점진적으로 40%까지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보면 1988년도에 70%까지 갔던 것이 소득 대체율, 자기가 받았던 평균 소득의 70%까지 받는다고 했다가 98년도 이후부터 99년도부터는 거의 60%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전에는 전 국민은 아니었죠. 전 국민은 아니었고 99년도부터 전 국민 연금 시대는 60%로 다운이 됐죠. 70%에서 이때부터 그렇게 되고 2007년도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50%에서 점진적으로 매년 5%씩 줄어서 결국은 40%까지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립니다만은 국민연금 지출의 규모를 보면 이러지 않으면 정말 고갈이 나겠다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 보면 과연 지속이 가능한가? 적립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부담 고급여 구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저항이 굉장히 크죠. 시중에 떠도는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납세자 연맹의 주장을 보면 시민단체죠. 여기서 보면 주장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국민연금 반박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을 주장하기를 기금이 없어도 국민연금 줄 수 있다. 그 다음 과다한 기금 적립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국민연금 미래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내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다. 국민연금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뺏어줘야 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주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8가지를 비밀이라고 주장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의 반박을 보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는 거죠. 기금이 없이 한다는 것은 기금이 없이 국민연금을 주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과다한 기금 적립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적립금은 시장에 투자해서 선순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 미래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 망한 그리스도 국민연금을 준다는 겁니다. 못 받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내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다. 연금은 받을 사람과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재테크가 아닌 노후 보장 수단이지 재테크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뺏어줘야 한다 했는데 가입자 돈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세금이라고 했는데 돈을 낸 만큼 가져가는 건 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저소득자가 낸 돈에 비해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저소득자가. 고소득자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죠.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보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소득이 투명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 예외 보험료가 제대로 거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납부 예외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한 500만 명 정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명 정도는 6개월 이상 체납자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약 2,100만 명의 가입자가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만은 기금 현황을 보면 2015년 6월 말 현재 적립금이 약 500억 가까이 됩니다. 적립금이 약 500억, 여기 500억이 돼 있죠. 그 다음 지출은 118억입니다. 500억이 아니고 조입니다. 조 단위. 제가 실수했습니다. 500조 가까이 됩니다. 적립금이. 그 다음에 지출은 118조에 이릅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2015년 514조 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2043년도가 되면 2043년도가 되면 거의 5배 이르는 2561조에 해당됩니다. 2561조로 추정되니까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기금이 증대되어서 2020년에는 847조, 2020년에는 847조가 되고 2043년에는 2561조의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 기금은 이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되겠죠. 금방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급격히 이 고점으로 찍으면서 기금이 이렇게 급격히 감소될 때 기금 고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기업연금은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기업 내외에 적립하는 연금저축제도인데 한국에서는 2005년 기업연금을 시행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개인연금은 1994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2013년 현재 217조 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연금 적립금의 약 30%, 국민연금이 500조 가까이 되죠. 거기서 217조, 그러니까 약 30% 가까이 접근됩니다.